옛날 옛적 조선의 산세 좋은 문막골이라는 고을에 전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었지요. 생전 남편이 남겨준 문전옥답이 제법 되어 세경을 놓고 머슴을 부려 그녀의 살림살이는 어려운 것이 없었으나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이 이 과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외롭도다. 내 아직 창창한 육신을 지녔거늘 이처럼 매일을 독수공방하며 적적히 지내야 한단 말인가. 과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리고는 어둠 속에 취해 이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질척이는 손장난으로 자신을 위로하다가 탄식과 슬픔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을 쌓고 지내던 어느 날, 과부댁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던 고참격의 머슴 한 명이 풍토병을 얻어 몸져눕게 되었습니다. 농번기가 닥쳐 당장 일손이 급한 처지에 일이 되었으니 과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하인 하나를 시켜 당장 실한 머슴을 구한다는 공고를 내게 되었고 평소 세경을 넉넉히 주기로 소문나 있던 과부네였기에 그녀의 집 앞 대문에는 일을 시켜달라고 찾아오는 사내들로 금세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찾아온 머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던 과부는 좀처럼 마음에 드는 자를 추릴 수가 없었습니다. 탁배기에 풀풀 찌든 냄새를 풍기는 자, 난 놓고 기역자도 몰라 간단한 셈조차 하지 못하는 자, 험상궂은 관상에 눈동자에는 음심이 그득하여 홀로 지내고 있는 자신에게 엄한 짓을 할 것이 뻔한 자까지 각양각색의 사내들이 몰려왔지만 하나같이 마땅찮은 자들 뿐이었습니다. 이 고을에 믿고 일을 내어줄 만한 사내가 이리도 귀했단 말인가. 그렇게 과부가 실망만 잔뜩 안고서 허송세월을 보낼 때였습니다. 예십니까요? 이댁서 일할 머슴을 구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구만요. 이른 아침 과부댁의 대문을 두드리며 찾아온 자가 있었으니 과부가 대문을 열고 나가보자 허우대가 듬직한 사내가 겸연쩍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동자에 번듯한 품새가 과부의 마음에 쏙 들었지요. 게다가 달고 다른 저작거리 사내들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이 깃들어 있는 순진한 몸짓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마침 잘 오셨네. 이리 들어오시게. 과부는 헛기침을 하고는 사내를 마당 안으로 들여주었어요. 그래. 이름이 무엇인고? 다른 집에서 세경살이는 좀 해보셨는가? 쟨네 덕배라고 부르심 쓰고요. 윗골 정참봉댁에서 나무찜을 해다주는 일을 하다가 여기저기 소장농들 틈에 끼어서 날품이나 팔아봤지 진득하니 세경살이로 들어와 본 것은 처음이구먼요. 이를 따내려 거짓을 고할 수도 있었는데 경험이 없음을 술술 털어놓는 것이 또한 과부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믿음직하게 일을 처리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할 수 있겠는가? 아이고 그러면 입죠. 일에 배도 힘 하나는 타고났습니다요. 덕배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팔뚝을 내보이자 선명하게 돋아있는 힘줄이 과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순 그녀의 심장이 요동을 치며 쿵쾅거리는 것이 자신의 귀에까지 들릴 지경이었지요. 그래.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번 일을 해보시게. 농번기라 한창 정신없이 바쁠 테니 내 잘 부탁함세. 과부는 붉어진 뺨을 애써 감추며 덕배를 머슴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덕배는 과연 일머리가 특출나서 전에 일하던 머슴의 그림자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열심이었습니다. 시원스레 일을 해치우는 덕배를 보며 과부는 점점 더 그를 신용하게 되었지요. 입도 무거워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고 그저 묵묵히 제 할 일만 해내는 점 또한 믿음직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이 덕배에게 풀풀 풍기는 사내의 배포가 어찌나 아찔하던지
수확한 농작물이 든 자루를 한아름 지고와 곳간에 정리하다 말고 덕배가 흐른 땀을 닦으려 앞섭을 풀어헤치자 소작농들을 관리하던 과부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석가래 뒤로 숨어 덕배를 몰래 지켜보던 과부는 그야말로 제 심장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덕배 저것이 아주 넝쿨째 굴러들어온 호박이로구나. 저 널찍한 가슴팍이 참으로 단단해 보이는 것이 내 길고 긴 외로운 밤을 풀어줄 위인으로는 안성맞춤이련만. 과부는 달큰하게 흥이 오른 목소리로 덕배의 튼실한 품에 안겨 매달린 채 방아를 찢듯 운율을 타며 거하게 합의를 치르는 상상까지 하게 되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덕배에게 욕심이 난 과부는 혹여나 덕배가 다른 집의 머슴살이에 눈을 돌릴 것이 걱정되어 끼니마다 풍성한 진수성찬을 내어주었고 덕배에게 잔소리 한 번 없이 세경 또한 넉넉히 챙겨주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 머슴일에 뛰어든 덕배는 과부에게 충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제 동네 또래 동년배들 머슴살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죄 고생만 하고 세경도 제대로 받지 못해 억울한 사연 투성이인데 자신만 마치 별천지에 있는 듯 다른 세상이었으니 덕배는 점점 제 마님인 이 과부에게 깊은 마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쩐 일인지 덕배의 얼굴에도 수심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째 내가 들었던 이야기랑 너무도 다른 것이 참말로 이러다 천벌이라도 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구먼. 악독한 지주가 아니라 참말로 하늘서 내린 선녀님이 따로 없는 분인디 말이여.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린 덕배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곳간으로 들어가 하던 일에 마저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과부와 덕배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진 어느 날 밤, 그간 벼르고 벼르던 과부는 결국 하인들이 모두 잠든 삼경이 되자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 덕배에게 내어준 별채를 향했습니다. 팔자로 누워 거하게 잠들어 있는 덕배의 숨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들어간 과부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일을 치르기도 전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기나긴 외로운 밤을 지새웠다고는 하지만 영색이 머슴들을 부리며 세경을 놓는 마님의 위치인 자신이 한낱 춘정을 참지 못해 자고 있는 머슴의 별채에 난입하여 이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 생각하니 오히려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타오르는 듯 하였지요. 그렇게 과부가 봉숭아빛으로 뺨을 물들이며 거사를 시작하려 할 때 잠들어 있던 덕배가 눈을 떠 벌떡 몸을 일으키며 과부를 잡아챘습니다. 아이고, 마님요. 참말로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만 이러시면 아니 되십니다요. 깨어난 덕배의 목소리에 과부는 화들짝 놀라 잠시 몸이 굳어버렸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춘정이 동해버린 자신의 몸도 이젠 어쩔 수 없어진 마당에 그야말로 이판사판이다 싶어 덕배에게 말했어요. 이놈아, 덕배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도 이 일은 우리만 비밀에 붙이면 아무 탈도 없을 것이니라. 내 그간 너를 봐온 시간을 믿어 이래하는 것이니 오해는 말고 그저 받아들이거라. 나 또한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늘 머마는 내게 다른 생각을 품게 해주는 사내로구나. 촉촉함이 스며든 과부의 목소리에도 덕배의 저항은 완강하기만 했습니다. 결단코 안 됩니다요. 천지가 엄연히 나눠져 있는디 마님하고 제가 이래서는 경을 칠 일이구먼요. 덕배는 그 길로 과부를 들쳐안고 별채 밖으로 밀어 쫓아내고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졸지에 닥쳤던 갯골이 되어 우두커니 별채 밖에 서게 된 과부는 야속한 마음을 뒤로하고 탄식을 뱉으며 자신의 안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대단히 어색해지고 말았지요. 자신의 마음을 못 이기는 척 받아주길 바랬던 덕배가 예상 밖의 저리도 완강히 나왔으니 과부의 속이 말도 못했습니다. 여인의 정절과 품위마저 내려놓고 한낱 머슴에게 제 속마음을 다 보인 것이 참으로 수치스럽고 야속하였어요. 그럼에도 덕배를 향하는 불같은 마음만은 도저히 꺼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한편 덕배는 덕배대로 하늘 같은 마님이 자신을 향해 저리도 육탄 공세로 나올 줄은 몰랐기에 어쩔 줄을 몰라 마님과 직접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고 바쁘던 농번기도 모두 끝이 나고 겨울이 도래하자 덕배가 과부의 안방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쇳내 드릴 말씀이 있구먼요. 덕배의 한껏 진지한 목소리에 과부가 반색을 숨기며 그를 들여보내주었고 과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덕배는 고개를 조아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그간 저를 물심양면으로다가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신 이내 참말로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구만요. 이것은 솔직한 제 진심입니다요, 마님.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덕배 내가 마치 어디 먼 길이라도 떠날 사람이냥 구는구나. 모든 것을 실토하겠습니다요, 마님. 그리고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답니다. 사실 쇳내는 저짝의 정참봉 어른이 일부러 이 집으로 보낸 놈이구먼요. 마님 댁에 머슴으로 들어와 마님의 전단문서를 훔쳐오기로 약조된 이른바 도둑놈입니다요. 정참봉 그 양반이 전부터 줄곧 마님네 알짜배기 논을 노리고 있었지요. 아마 그간 지속적으로다가 마님께 그 땅을 팔라고 성화했던 적이 있을 것이고만요. 마님께서 순순히 땅을 내어놓질 않으니 정참봉 댁에 고리가 잡혀있는 제게 불호령을 놓고서는 쇳내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이 집에 잠입해서 전단문서를 훔쳐오라 시켰지요. 마님께서는 지독한 악덕지주이니 그리하여도 괜찮다 하시면서요. 다시 말해서 머슴살이 희망자인 척 위장시켜 들여놓은 것이구만요. 덕배의 충격적인 실토에 과부는 넋을 잃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본 덕배는 더욱 죄송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하나 살아보려고 마님을 배신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저 들판의 한낱 짐승놈들조차도 하물며 자기 걷어먹인 주인은 알아본다 안 합니까요? 저를 극진히도 대접해 주시고 거기다가 이 모자라고 쓸모없는 놈을 그래 사내로까지 봐주셔서 친히 품어주시려 한 것을 배신하는 일은 개돼지들도 안 할 짓이구만요. 남의 집 품팔이를 해오면서 마님처럼 저를 사람 대접해 주시는 분은 처음이었습니다요. 모든 것을 실토하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떨군 덕배를 바라보며 과부는 한동안 잠자코 있었습니다. 이윽고 과부의 입술이 무겁게 열렸지요. 너의 빚을 대신 탕감해주고 그 땅도 정참봉에게 순순히 내어준다면 그러면 되겠느냐? 네? 뭐라고쇼? 정참봉이 원하는 땅 문서를 정참봉이 원하는 가격으로 팔겠다. 이 말이다. 그리고 내게 묶여있는 고리의 빚도 내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리하면 너도 더 이상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지 않아도 되겠지. 아니, 마님, 그게 무슨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까요? 그 땅이 어떤 땅인데 그것을 저 같은 놈 때문에 포기하신단 말씀이십니까요? 게다가 쇳내가 어찌 이 집에 들어온 것인지 아셨으면서 제 빚을 갚아주신다니요? 덕배가 파랗게 질린 채 벌벌 떨며 반문하자 마님의 낯빛이 한결 온화해졌습니다. 내 잠시나마 너에게 야속한 마음을 품었던 것을 부정치는 않겠다. 허나 이렇듯 솔직하게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데다가 천성이 악하지 못한 내가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지내느라 그간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느냐. 내가 우리 집에서 일하는 동안 내 너를 자세히도 보아왔느니라. 너는 하나를 시키면 열을 해놓고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될 일도 불평 한 번 없이 솔선수범하였지. 모름지기 사람은 귀 있어야 귀 돌아오는 법. 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너의 인품에 투자를 하겠다는 소리다. 과부의 말을 들은 덕배는 천지가
요동칠 만큼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과부 앞에 연신 엎드려 절을 하며 100번 1000번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면서 다시는 마님을 배반하거나 엄한 마음을 품지 않겠노라 읍소하였지요. 그러자 과부가 배실배실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답니다. 상황이 참으로 적절치는 않다만 서로 간의 감정과 묵은 앙금도 풀렸으니 오늘 밤에는 내 청을 거절하지 않을 테냐? 그러자 덕배가 눈물을 훔치고는 콧김을 잔뜩 뿜으며 답했습니다. 천지가 유별하여 언감생신 마님께 손을 댈 주제가 아니라 꾹 참아왔던 것이지. 저 역시도 마님을 품에 안을 수만 있다면야. 곤장이 무섭겠습니까? 치도곤이 무섭겠습니까요? 그동안 저를 다스리며 참느라 아주 하초가 뻐근해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구만요.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의 눈동자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 길로 서로의 몸을 끌어안고 입술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으니 그간 참았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겠다는 듯 찬세를 호령하는 범의 기세로 매섭게 몰아붙이는 덕배와 그간 참았던 시간을 보상받기라도 하겠다는 듯 천지를 뒤흔드는 용의 기세로 거하게 빨아들이는 과부의 궁합이 절정에 치달아 깊어가는 삼경처럼 흘러넘친 옥수가 하천이 될 만큼 둘은 인정사정 없는 운우지정을 나누었습니다. 덕배의 묵직한 공격을 여지없이 받아내던 과부는 벌어진 입을 다물 줄을 모른 채 자신의 육신과 한 몸으로 뒤엉킨 덕배를 와락 끌어안으며 자지러지는 탄성을 억눌렀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펼친 뒤 덕배는 자신을 위해 땅을 내어놓고 빚을 탕감해준 제 마님의 은덕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양 낮에는 전보다 2배 3배 열심히 몸을 놀려 일을 하였고 밤에는 지치지도 않고 마님을 위해 열성을 다하여 봉사에 매진하였으니 과부는 땅을 내어준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아니하여 항시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나날이 생기가 돌고 어여뻐지는 과부를 보며 의아해하였지요. 이후로도 두 사람은 굳게 비밀을 유지하며 이 미래를 즐긴 덕분으로 과분의 담벼락에서는 오래도록 웃음소리와 교성이 끊이질 않았다는 후문이 옵니다.